대표용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1조 2항에 따라서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이제 몇 개냐? 이게 개수는 아니고 이제 짝짓기 하는 거죠. 신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신법. 여러분들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풀이 하시는 거니까 신법. 그럼 신법이 적용 안 되면 이제 국법일 거고, 이 국법 적용되는 게 여기 이제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1조 1항. 여기가 1조 1항, 그다음 1조, 그다음에 2항, 3항과 관련된 거고. 자, 가봅시다. 후원의 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의 회계 책임자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후 정치자금법 10조 3항이 개정돼서 그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처벌대상에 제외되었다. 자, 이제 신법이 적용되냐 국법이 적용되냐의 문제는 다들 뭐 하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예요. 법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거고, 여기에서 중간에 법이 어떻게 됐다? 법이 아니고, 자, 폐지가 됐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처벌을 하고 있었는데 법이 폐지가 되었다. 근데 계속해서 법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얘를 계속 처벌할 거냐? 아니면 이제 법이 폐지가 됐으니까 처벌하지 않을 거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법이 없어지면은 그냥 처벌 안 하면 되는 것을 이걸 뭘로 합니까? 이 판단을 그 쓸데없는 동기설을 만들어내죠. 이 동기설도 사실은 아까라 그러면 안 되고 이 동기설도 무슨 문제예요? 결국 이것도 가치 판단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아예 법을 만들면서 법이 폐지가 되면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들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던 걸 안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법을 만들었을까요? 정말 참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없애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쓱 하고 넘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입법 자료 같은 걸 이제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나중에 판사가 보고 이거는 반성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반성적 고려. 요거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사실관계가 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건 누구만 아느냐? 우리 법관들만 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죠. 처벌하지 않겠다니까 무슨 말이야?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요, 신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후원에 직접 회계 책임자한테 전달을 했을 때,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 받아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줬다? 그 짧은 시간 내에 회계 책임자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다. 그런 경우는 회계 책임자한테 전달을 했으니까 이거는 불법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회계 책임자에다가 밑줄을 하나 치시고 책임자한테 줬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 자, 두 번째,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외국한 거래법령의 형이 가볍게 개정되면서 형사처벌이 되는 모든 미신고 행위에서 미신고 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바뀌었다. 10억 원 동그라미 치시고 다시 50억 원으로 넘어가고. 자,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제가 이 판례 예전에 비슷한 판례들도 이제 예전에도 이제 저 공부할 때도 많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신고하라 그랬는데 이런 거죠. 이게 신고하라 그랬는데 그 신고의 범위가 계속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해외여행 가는 거를 못 갔단 말이에요. 해외여행 자체를 못 갔어요. 그러다가 나갈 수 있게 됐어요. 나갈 수 있는데 나가가지고 쓰는데 지금도 한도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0달러 쓰세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처음에는 100달러 쓰세요 그러면 100달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는 써야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돈이 많아지니까 100달러 쓰고 나면 100달러 가지고 나가면 살 게 없어.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계속 이걸 늘어나겠죠. 100달러에서 쭉 이렇게 늘어갈 거 아니에요. 이때는 100달러가 맞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사실적으로 이게 사실관계가 변경이죠.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100달러 아니라 이거 1000달러 정도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100달러 여기에 대해서 위반했던 사람은 1000달러로 바뀌었으면 이 경우에는 원래부터 우리가 반성적 고려냐? 그거 아니잖아요. 요거 할 때는 요 법을 지켰어야 되고 이 법을 할 때는 이 법을 지켜야지. 나중에 10,000달러가 되더라도 이때는 1000달러니까 제대로 신고하고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위반하면 처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신고하라고 했던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거는 10억이 부당하다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당시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 법이 바뀌어 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여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거다. 뭐다? 사실관계만 바뀐 것이다. 반성적 고려? 아니다. 자, 돈 신고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국법이 적용되는 거죠. 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뭐 이런 법률 이름 나오면 그냥 넘기시라 그랬습니다. 이 법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양벌 규정인데 법인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면책 규정이 추가가 되었다. 면책 규정이 없었는데 면책 규정이 추가가 됐대. 면책 규정이 추가가 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처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처벌 안 하겠다. 유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법이 적용된다. 범죄 후 특정 특가법 5조 2사항의 삭제와 형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추행 목적 유인죄. 자, 추행 목적 유인죄 밑줄 쳐 놓으시고 추행 목적 유인죄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1년으로 떨어졌어요. 1년 이하로. 그럼 추행 목적 유인인데 예전에 이거 기억나나요?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 나온 판례인데 이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아마 대학 때였던 것 같은데 대학인가? 아닌가? 우리 트랜스젠더 판례 있잖아요. 트랜스젠더를 강간했을 때 이거 처음에 판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이게 강간으로 공소는 제기를 하려고 했더니 트랜스젠더는 여자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요게 뭘로 가는 거예요? 강간이 아니니까 뭘로 가겠어요? 강제 추행으로 가요. 근데 강제 추행은 굉장히 형이 낮단 말이에요. 강간에 비해서는.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강간 아니면 강제추행인 거예요. 근데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거 이게 너비를 보면 지금은 우리가 강간 성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나눠져 있죠. 조금 더 뭐 유사강간죄 뭐 이런 것들 막 다 해가지고 나눠져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예요? 이것밖에 없었어. 강간죄하고 강제추행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제추행은 강간 아니고 건들면 다 강제추행인데 정도에 보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단 말이에요. 이게 넓으니까 보세요. 추행이라고 하는 거잖아. 추행 목적으로 유인을 한다고 했는데 이 추행이 성관계 갖기 전까지도 추행인 거고 단순하게 한번 엉덩이 한번 만져도 추행이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넓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뭐였어요? 이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이걸 낮춘 겁니다. 낮추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 성범죄와 관련된 구성 요건을 여러 가지로 좀 세분화시키고 그런 작업들을 같이 병행을 한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경우예요? 이제 반성해서 간 것이어서 국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만 조금만 이렇게 알고 그냥 나머지는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말이 많은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찍고 가시면 됩니다.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처벌하는 이 법 규정이 어떻게 됐다? 이게 삭제되었다. 그러면은 세 번 이상 문제 되면은 너 이거 어떻게 하겠다. 처벌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게 3번 1회계 연도에 3번이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니면 이제 3번 이상 요게 지금 삭제가 됐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신고 몇 번 합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원래 세금 내고 1회계 연도에 한 번씩 하는 게 물론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세금 계산 한 번씩 뗄 때마다 그게 이제 각각의 죄가 되지만 각자 이렇게 신고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여러 번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관계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제 그 횟수를 좀 줄여놓은 거죠. 여전히 그런데 뭐예요? 쉽게 외우시려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야? 국가에 대해서 세금 신고 제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 거잖아요. 안 한 거. 근데 각각 요 정도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할 때 내가 횟수를 정해놓은 거. 이런 것들은 그때 설령 나중에는 그게 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가벌성은 여전히 어떻게 되겠다.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어떻게 된다. 신법이 아니고 국법이죠. 옛날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가벌성이 있는 그런 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판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정도로 공부하시는 거니까 너무 의문을 품지 말고 어떻게든 그쪽으로 만들어 가면서 암기하시는 게
공부하시는데 나름대로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 유형 정답은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가다라죠. 가다라 답이 3번입니다. 네.